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석교초등학교 조원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은 플라스틱 NO! 환경을 지킬 물라스틱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인 플라스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 그중 하나인 물라스틱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기념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우선 플라스틱은 아무 모양이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했는데요. 플라스틱은 뜨거운 열이나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쉬웠고 또 튼튼하고 가볍고 색깔도 마음대로 낼 수 있어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플라스틱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러분, 놀랍게도 원유 또는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석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죠? 네, 자동차 기름으로 쓰이는 휘발유를 떠올리실 거예요. 사실 휘발유는요, 석유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석유는 사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우리는 흔히 석유가 물처럼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순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석유는 여러 가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석유는 가열해서 끊는 점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가 됩니다. 끊는 점이란 액체가 기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예를 들어 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액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열하면 100도가 되면 수증기인 기체가 되는데요. 석유는 혼합물이어서 낮은 온도에서부터 서서히 가열하면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온도 100도가 물의 끊는 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석유도 여러 가지 끊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는 점이 가장 낮은 LPG가 먼저 분리되면 서서히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도로의 재료인 아스팔트로 분리됩니다. 이때 75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분리되는 나프타가 바로 플라스틱의 원재료인데요. 사진과 같이 나프타는 물처럼 투명한 액체입니다. 정제 과정을 통해 나온 나프타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고온에서 분해하여 급속 냉각하고 압축하고 분리, 정제 공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나프타는 약 18% 정도인데요. 이는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나뉘어져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의복, 생활용품 등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석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창의적 사고 기법 중 하나인 PMI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좋은 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나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에 대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여러분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많은 장점을 지녔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플라스틱이 다른 재료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플라스틱은요, 가볍고요. 재료를 만드는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한 모양을 만들기 쉬우며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히기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장점과 더불어 잘 부셔지지도 않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의 분해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종이와 같은 천연 재료에 비해 플라스틱의 분해 기간은 화면과 같이 엄청 길다는 것입니다. 분해 기간이 길다는 것은 곧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쓰레기들은 썩어서 분해되는 재순환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플라스틱은 썩지 않으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와 바다에 쌓이게 되고 이런 쓰레기들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썩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모여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섬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섬은 무려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랍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에게는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0.5cm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람이나 파도 등에 의해 작게 부셔져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은 바닷속 생물인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고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먹이 사슬에 따라 점점 큰 물고기가 잡아먹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에 점점 쌓여갑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쌓인 큰 물고기는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는 플라스틱을 결국 먹게 되는 거죠. 현재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가 아직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일 경우 면역 반응이나 세포 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을 만큼 미세 플라스틱은 인류의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알아보니 이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잘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어떨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라스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잘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리하여 미생물 또는 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자외선, 빛에 분해되는 광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저와 함께 이번에는 미생물 또는 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은 석유, 석탄이 아닌 다른 천연 재료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석유, 석탄이 아닌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면 분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잘 분해가 되는 것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어요. 다만 잘 분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석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잘 부셔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만들지만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PCL이라고 합니다.
폴리카프로락톤 PCL이라는 약자로 불리는데요. 발음이 정말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물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물라스틱의 특징은 60도에서 70도 물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녹으며 지점토 같이 변해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 생분해성을 띠고 다시 물에 녹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이런 물라스틱은요, 현재 인체 내에서 캡슐로도 사용하고요, 비타민 C를 캡슐에 넣는 화장품에도 이용합니다. 또 실제 많은 사람들이 파손된 부위를 고치는 용도로도 물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새로운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물라스틱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라스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실험 재료를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장갑, 그리고 안료, 그리고 고체 물라스틱, 그리고 나무 막대, 그리고 스테인리스 볼, 그리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을 우선 볼에 붓습니다. 물라스틱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양을 부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소량만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도에서) (70도의) 따뜻한 물에 물라스틱을 넣으면 물라스틱이 투명해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로 휘 저어서 투명한 물라스틱을 뒤집어 주세요. 전체적으로 투명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성형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따뜻한 물에 녹여줍니다. 따뜻한 물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선생님처럼 보호장갑을 끼는데요. 뜨거운 물에서 꺼낸 다음에 살짝 식혀서 주물럭주물럭 해줍니다. 주물럭주물럭 하면 지점토와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라스틱이 원래 어떤 색깔인지 보여주려고 아직은 안료를 안 넣습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게 지점토와 같은 물라스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빨간색의 안료를 넣어 보겠습니다. 안료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약간만 넣어주세요. 아까와 똑같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휘저어주세요. 자, 원래 물라스틱은 투명한데 이렇게 안료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료가 녹는 게 눈으로 관찰되면 바로 만지지 말고 상온에서 좀 녹였다가 지점토 만지듯이 조물락조물락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점점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집에 물건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라스틱을 활용해서 조그만한 그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촬영놀이 하듯이 그리고 클레이 놀이 하듯이 주물주물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모양이 완성되면 볼에 있던 뜨거운 물을 버리고 차가운 물을 가지고 와서 만든 작품을 차가운 물에 넣으면 금방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물을 넣어서 이거를 굳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버리고 차가운 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넣어주세요. 아까 지점토 같이 말랑말랑했던 물라스틱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딱딱해졌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물라스틱을 활용해서 생활 속 용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만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다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라스틱 만드는 거 즐거우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